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훈입니다. 오늘 제가 리뷰해 볼 내용, 리뷰라고 하긴 그렇고 감상평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, 그 휴무였고, 직장 동료분께서 영화표를 주셔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. 영화를 보고 왔는데, 일단 영화는 재미가 없었어요. 그래서 중반까지 영화를 보다가 어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영화 내에서 중반까지 보다가 막판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좀 영화가 주는 재미를 포기하고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좀 느끼게 되면서 감정적으로는 되게 많이 공감이나 어 위로, 그리고 제 스스로의 또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.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 좀 더 재밌게 느낄 것 같고, 재밌게라기보다는 좀 감명 깊게 감정적으로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에 그 어린 시절부터 봤던 사람이면 좀 공감하지 않을까, 이 영화에 대해서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. 그래서 어떤 부분에 그런 게 있냐면,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뭐 원령공주, 붉은 돼지, 천국의 성 라퓨타, 센과 치히로, 사실상 센과 치히로에서의 그 지브리의 환상적인 이야기와 영화나 연출의 모든 거는 거기서 완성됐고, 거기서 그렇게 마무리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 이후에 포뉴나 뭐 기타 나왔을 때는 그 이상의 더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없고,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, 그 사람이 만들어낼 수 이야기에 대한 한계라고 느끼는 부분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는데, 이 영화에서도 재미없다고 느꼈던 부분은 세계관이나 연출이나 그렇게 특별할 것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영화를 초반에 보면서 졸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하면서 영화가 어떤 부분이 재밌을까 좀 찾으려고 노력도 했고,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나오는 그 영화의 중반 부분에 가서야 이 영화는 이러려고 만들었구나라는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좀 그 느껴져서 감정적으로 많은 공감을 했고, 또 이 늙은 거장이 만들어낸 영화가 이렇게 되나라는 그런 슬픔에 대해서 좀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제가 느끼면서 지브리의 영화는, 그러니까 새로 나올 영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새로 나올 영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볼 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고, 한편으로 이 영화를 추천받아서 보기를 잘했다는 생각도 있고, 이제 40대가 된 제 나이에서의 뭔가의 그런 고민과 내가 늙었구나라는 그 생각 동시에 하면서 영화에 대한 좀 많은 감정적인 교차와 만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영화의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가 있고, 하나의 그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브리 환상적인 세계의 환타지 세계에 가면서 그 세계의 주인공이 갔다 와서 현실로 돌아와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건데,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, 영화가 어렵다,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, 감독이 너무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들 하시는데, 제가 느끼는 건 좀 달라요. 어, 이야기 자체로서 이 영화를 보면 되게 재미가 없고, 그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만들어졌던 것들의 반복이고, 이야기에서 그 주인공이 그렇게 찾아서 간다는 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의 시기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몰입을 할 만한 그런 흥미로운 주제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환상적인 세계에 가서 그 세계에서 뭔가를 찾는다는 것들도 굉장히 관객이 그 몰입해서 그리고 이입해서 재밌는 요소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,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재미있을 수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. 그러면 뭐냐, 제가 감상하고 느꼈던 거, 그냥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그 지브리의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거장의 감독의
그러니까 제목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, 이 영화는.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. 그리고 내 세계는 이렇고,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제가 울었던 게, 감정을 격하게 느꼈던 게, 내 세계는 이제 이렇게 막이 내리려고 하고 있어. 그래, 이제 내 세계에서 벗어나는 너는 어떻게 살래? 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엄청나게 감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20대고 뭐 지브리를 좋아해서 그 20대의 감정으로만 봤다면 영화에서 이런 걸 느끼진 않았을 것 같아요. 근데 영화에서 나오는 연출이나 대사들, 특정 장치들이나 그 구조들이, 후반부의 이야기들이 저를 너무 격하게 공감을 시켰기 때문에,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한 것들이 엄청나게 감정적으로 다가고 엄청나게 슬펐어요, 마지막에 나오면서. 다행히도 영화관에 들어가는데 영화관에 혼자였고, 그래서 마지막에 직원분이 영화 끝나고 그거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때쯤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엔딩 크레딧 올라오면서 그 마지막 음악 엔딩곡이 나오는데 자막 올라가면서 그때 눈물을 멈추고,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좀 감정이 갈무리가 잘 안 돼서 굉장히 힘들었는데, 어떤 부분에,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올라오는 어떤 부분에 제가 공감을 했냐면, 뭐 이야기를 좀 들어가서 해봐야 될 건데, 현실 세계 주인공이, 어떤 분들은 이게 미야자키의 어린 시절이고 감독이 자신을 투영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을 관계, 그 미야자키 하야오를 사랑하는 뭐랄까 팬들, 그거라고 생각했고, 그 안에서,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던 게 뭐냐면, 그 와타베 가서 하고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들어갈 때 제가, 그러니까 그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없는 그냥 요소들이었어요. 뭐 나랑 관계도 없고 전쟁에 그거고 뭐 하니까 시대가 너무 다르니까. 근데 그 탑에 가서 그 할아버지를 만났는데, 그 캐릭터도 참, 그 할아버지 캐릭터도, 그 탑을 만든, 세계를 만든 캐릭터의 그 눈동자가 초점이 없거든요. 근데 그게 그렇게,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? 그 나이가 먹어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그 연출이라고 느껴졌는데, 그 부분이 너무 이렇게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.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스토리 내에서 핵을, 그러니까 뭐 특정한 핵과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이 환상적인 세계에 대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용을 계속적으로 쌓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,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느꼈어요. 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결국에는 자신을 투영한 캐릭터가 이 할아버지란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과 함께, 그 핵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본인의 그 지브리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창작적인 열정이나 아니면 자기를 지탱했던 어떤 그 하나의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에 대한 그 핵심이 아니었을까. 그리고 도형을 쌓아 올린 그 하나의 하나의 똑같은 모형들이잖아요. 근데 그거의 세계를 자기가 쌓으면서 계속 그거에 집중하면서의 자기의 그 세계관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,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내가 그 미야자키 하야오한테 알지 못했던, 그냥 자신을 투영해서 내가 만드는 세계가 이런 세계였었어라고 관객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, 아니면 자기 자신과 관련된 후계자들이나 관계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, 그 주인공이. 근데 저는 그걸 저라고 생각했어요. 그 내가 미야자키 하야오를 영화를 좋아했고 어린 시절 계속 봐왔고 그걸 유년의 팬으로서, 근데 저는 너무 나이 들어버린 거죠. 그래서 앞에 영화를 보면서 미야 작가의 그 세계가 더 이상 재미가 없고, 내가 애니메이션을 재미없게 느끼는 나이가 됐고, 이런 걸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나이가 됐던 건가? 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앞에서 봤었어요. 근데 그 장면에 들어가서 느꼈던 게, 아, 이제 거기서 미야자키 하야오가, 저는 캐릭터화됐던 그 이제 본인을 대입해서 만들었던 그 할아버지가, 자기의 피를 가진 사람이 이거를 물려받고 이걸 해서 유지 도용을 쌓아가지고 이 핵을 유지시켜야 된다고 해요. 근데 소녀는 거기에 선택을 하는 거죠. 더 이상 이걸 하지 않고 현실 세계로 돌아가서 살겠다. 그때서야 그 연결 장치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. 죽은 어머니, 그건 과거에 대한 이야기고 다시 되돌릴 수 없고, 그 이야기는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될 거야라는 저한테 그 제 과거들에 대한 것들.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되돌리고 뭐 하려고 해봤자 소용없어. 그냥 그건 그대로 놔두면 돼. 그냥 그거 너의 자랑스러운 이야기야라고
그 죽은 주인공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면서 들어가는 것 같았고, 현재의 현실은 바로 주인공이죠.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에 대한 함께할 그 새로운 식구들은 새로 생긴 새엄마의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색이 현실로 오면서 그렇게 되는데,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게, 그 대사 하나들을 말하는 걸 느꼈을 때, 주인공이 상처를 내는 게 키포인트잖아요.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, 맨 처음에는. 왜 저 상처를 낼까? 그 상처에 대한 게 왜 저렇게 연출이 되었어야 됐을까? 뭔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인가? 아니면은 뭔가의 스스로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? 울분인가? 라고 생각을 했는데, 끝에 가서 느꼈던 게 그 대사 내뱉는 게 있어요. 아기에 대해서 내가 낸 상처라고. 그러니까 저는 그거의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, 그러니까 누구나 살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. 스스로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미워하는 시기도 있고 자책하는 시기도 있을 거고, 그러니까 나의 안 좋은 모습들이나 내가 힘들었던 것들에 대한, 내가 내 스스로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, 그러니까 나한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. 근데 거기에는 상처라는 걸로 직접적으로 표현이 됐고,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나한테 한 일들이야. 그리고 주인공은 그 상처를 감싸고 살아나가겠다고 표현을 한 거니까. 그런 부분에서의 표현이 저는 그런 거였다고 봐요. 그래서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한 갑자기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들, 과거에 대한 것들. 왜냐하면 저는 누군가 나한테 과거로 돌아갈래 하면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. 그 어리숙한 모습에 누구는 이제 그런 거죠.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가서 그런 거 다시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반대라고 생각해요. 한 긍정적이고 요새 이세계물이 유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바뀌고 좋은 이야기 되지만, 내가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지금에 내가 가서 또 한다고 해서 그거를 또 실수를 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. 그래 과거로 누가 나한테 돌아간다고 하면 별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.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썩 좋은 것도 아니지만 과거에 내가 더 좋은 건 아니거든요. 뭐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, 그렇게 돌아왔을 때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눈물이 났었냐면, 이 영화는 20대를 위한 영화가 아니구나. 30대, 40대,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의 당사자가,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.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욕심을 부렸다. 그리고 이 감독의 정말 마지막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, 나는 이렇게 지브리한 세계를 쌓아 올려왔고 그 성대했던 그리고 환상됐던 세계가 무너지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. 그러니까 완결이죠. 어떤 의미로는 생명이 태어나서 죽는 건 당연하잖아요. 물론 내가 겪고 그거를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, 우리는 선험적인 경험으로서 다른 사람이 죽고 세상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. 근데 그 세계가,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으로서 젊은 세대한테, 제목부터가 그래서 영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?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. 내 팬들하고 친구들아. 그리고 내 세계를 사랑해줘서 고마워. 그러니까 그 세계가 저는 피터팬 나오는 원더랜드 같았거든요. 그 세계에 머물면 계속 환상적이고 뭘 하고 할 수 있어. 근데 문제는 내가 사는 현실 세계로 돌아왔을 때 나는 과연 그 세계에 살았던 것만큼 여기서 정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? 물론 내가 어릴 때 살아오면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들어낸, 지브리가 만들어낸 환상적인 세계에서 위안도 없고 너무 어떤 원동력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런 걸 했지만, 어른이 된 시점에서 와서 봤을 때는 이제는 다른 느낌이거든요, 저는.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걸 봤을 때, 나는 어른이 됐고 나이가 먹었고 더 이상 저 세계에 공감을 할 수가 없구나, 갇힐 수가 없구나.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였냐면, 이 세계에서 충분히 살았어. 이제 그러니까 주인공이나 관객들한테, 자기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. 더 이상의 지브리는 없어. 그러니 너의 세계를 살아라고 이야기를 했고, 엔딩이 보면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, 감독으로 낼 수 있는 최선의 엔딩이 저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. 그냥 끝나버리잖아요. 그 나레이션하고 현실로 돌아와서 세월이 몇 년 지난 다음에, 결국에는 거기서 또 나오는 대사들이,
그 환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있게 될 거야. 자연스레 잊혀질 거야. 그래야 되는 거야라고 말했을 때 어른이 돼가는 과정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너한테 이런 그러니까 추억의 세계가 있고 내가 이런 거를 줬는데 어른으로서 사람으로서 너는 너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래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슬펐어요. 그리고 저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았지? 나는 무얼 하고 있지?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훌륭하지 않은 인생이고 너무 평범하고 그렇다고 잘 살고 있고 비전을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40대가 되어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니면서 그 불안감을 계속 안고 있는 삶을 내 모습을 보면서 정작 어릴 때 체력 있고 열정 있고 뭔가를 하던 내 모습은 다 사라지고 불안감이 남은 내 모습을 보면서 그게 좀 더 슬퍼졌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장 컸던 거는 이 감독의 영화를 더 이상 볼 일이 없겠구나. 지브리의 새로 나온 영화를 내가 볼 일도 없겠고 내가 이제 나이 먹은 어른이 됐구나. 그리고 나한테 뭔가 이야기를 해주는 이 감독의 모습에서 그 느껴지는 슬픔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 거장 그리고 이 내가 사랑했던 작품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걸 마무리한다는 느낌을 좀 들었을 때 그게 좀 망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눈물이 났던 거고 그건 거죠. 누군가 이게 참 나는 별로 그렇게 좋아했다고 생각은 안 들었는데 어떤 이 그 커다란 제 인생에서의 그런 봤던 게 왜냐면 애니메이션의 세대이기도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 사실 일본의 그런 문화들을 들어왔어 그런 혜택 받고 수혜자였으니까 아, 거의 헤어짐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감독이 퇴장하는 모습이 너무 서글프고 너무 한없이 초라해서 그게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봤을 때 느꼈던 게 정말 재미없는 영화였지만 감정적으로 이 감독이 자신의 세계가 저물어 가는 걸 알면서 지브리의 마지막인 걸 알면서 자기의 작품 세계나 열정을 알면서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. 나의 세계는 끝났고 그 다음에 너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저한테 어떤 화두를 남겨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굉장히 감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랜만에 울기도 했고 오랜만에 뭔가에 많은 생각에 또다시 잠기기에 만드는 그런 영화라서 의미가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영화를 좀 제 개인적인 평은 뭐냐면 재미없는 영화고 지브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미야자키 하야랑 감독의 퇴장에 그의 마지막에 제가 느끼는 건 그렇거든요. 그냥 고마움을 표현하게 되는 이게 뭐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. 그런 걸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건 엔터테이너적인 영화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극장 끝나고 나서 영화관을 나오는데 포스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아, 이래서 제목이 이건가 보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영화 자체에 대한 느낌은 뭐냐면 오지랖인 것 같긴 해요.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 자신을 사랑했던 팬들이나 지브리에 대한 그거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나이가 같이 늙어가는 입장에서 이제 40이니까 저도. 그래서 결론은 재미없는 영화였지만 저의 뭔가에 참 23년도 연말에서 그리고 올해 한 해를 마지막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랐는데 그대로 어떻게 살 것이라는 그 질문에 제가 결국엔 답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버티면서 살아왔거든요. 목적이나 이런 거에 없이. 근데 더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제가 들게 되는 건 잘하는 게 없고 내가 목적이 뚜렷하게 크게 없기 때문에 결국엔 그럴수록 더 발버둥치고 살아남으려 노력해야 되는 게 삶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제 기준에 느끼는 건 삶은 아름답지도 않고 세상은 불공평하고 결국에선 살기 위한 내 삶에 대한 내 스스로의 투쟁인데
그 안에서의 행복이나 어떤 것들의 의미들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게 하나의 방법들이겠죠, 여러 가지. 근데 제 스스로에 느꼈던 거는 결국에는 내가 그런 것들 의미를 못 찾고 있고, 아직 뭐 저 같은 분들이 엄청 많으시겠죠. 삶에서 결혼도 못했고 자식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발버둥 치면서 내 손에 쥐어지는 것들,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생각을 들게 하면서 더 슬펐던 영화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미야자키 감독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리뷰가 아니라 감상평을 이렇게 했고요. 모르겠습니다. 그냥 저는 그랬어요.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감사합니다. 안녕.